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임상훈 옮김. 출판사 현대지성. 8장. 기적을 만드는 공식.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바보라도 비난은 할 수 있다. 이해하려 노력하라. 현명하고 아량이 넓고 뛰어난 사람만이 그런 노력을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라. 그러면 그의 행동이 이해될 것이다. 아마 그의 성품마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노여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과를 덜 싫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을 다루는 당신의 능력도 놀랍도록 일취월장할 것이다. 친절한 사람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M. 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잠깐 시간을 내어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관심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관심을 비교해보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면 링컨과 루스벨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확고한 기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년 동안 나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휴식을 취해왔다. 고대 켈트족의 드루이드교 성직자들처럼 나도 공원의 참나무를 숭배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해마다 사람들의 부수유로 생긴 화재로 어린 나무와 관목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대단히 슬펐다. 흡연자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꽁초는 화재의 원인이 아니었다. 미국 원주민처럼 행세하고 나무 아래서 소시지나 계란을 구워 먹으러 공원을 찾는 소년들이 문제였다. 때로는 불길이 거세져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원 한 구석에 화재를 내는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지 않는 장소여서 그 경고를 본 소년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말을 탄 경찰이 공원을 순시했지만 별로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해마다 화재가 일어났다. 한 번은 경관에게 달려가서 공원에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소방서에 빨리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경찰은 자신 구역이 아니니 알 바 아니라고 대꾸했다. 나는 간절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전거를 타러 갈 때마다 공유지 수호위원회 위원을 자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조차 하기 두려웠다. 나무 아래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불편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결과 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불을 피웠으니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목소리에는 권위를 잔뜩 실어 불을 끄라고 경고했다. 아이들이 거부하면 경찰을 불러 체포하게 만들겠다는 위협도 했다. 아이들의 관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 감정을 배설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아이들은 내 말을 들었다. 시무룩한 태도가 되고 속으로는 적개심을 가지며 내 말에 따랐다. 하지만 내가 언덕을 지난 걸 본 다음 불을 다시 피웠을 것이다. 그리고 공원 전체를 태워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몇 해가 지나며 인간관계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고 약간의 요령도 생기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명령을 하는 대신 모닥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들아, 재미있니? 저녁으로 뭘 굽고 있는 거야? 나도 어릴 땐 불 피우기 좋아했어. 지금도 그렇단다. 하지만 여기 이 공원에서는 위험해. 너희들이 어떤 해를 끼치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조심성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단다. 그런 친구들이 와서 너희들이 불 피우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도 불을 피울 거 아냐? 그리곤 집에 갈 때 제대로 끄지도 않고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마른 잎들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번지면 나무들마저 죽게 되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나무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야. 불을 피웠다는 이유로 우리 친구들도 감옥에 갈 수 있지. 너희들이 어른 행세하며 재미있게 노는 걸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즐겁게 노는 게 보기 좋아. 하지만 얘들아, 지금 나뭇잎들을 당장 불에서 멀리 치워줄래? 그리고 가기 전에 흙을 많이 퍼서 불을 덮어 끄고 가도록 해. 그래 줄 거지? 다음에도 불 피우며 재미있게 놀고 싶으면 저기 언덕을 넘으면 모래밭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선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 고맙다 친구들아. 재밌게 놀아. 이런 말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이들은 협조하고 싶어 했다. 시무룩하지도 않고 적개심을 품지도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듣는 게 아니었다. 아이들은 체면을 잃지 않았다. 아이들도 나도 기분이 좋았다. 내가 아이들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어떤 사람에게 불을 꺼달라고 하거나 액체 세제를 사달라거나 적십자에 $50를 기부하라고 요청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당신이 금방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사실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친구를 얻고 더 적은 마찰과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장 월레스비 도넘은 말했다. 인터뷰 중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면접관의 관심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면접관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지 않은 채 인터뷰에 가기보다는 사무실 앞 보도에서 인터뷰 전 2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생각하는 편을 택하겠다. 워낙 중요한 말이니
다시 한번 강조하여 써보겠다. 인터뷰 중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면접관의 관심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면접관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지 않은 채 인터뷰에 가기보다는 사무실 앞 보도에서 인터뷰 전 2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생각하는 편을 택하겠다. 이 책을 읽어서 단 한 가지, 즉 항상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당신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태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 생애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 하나가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적개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8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8.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써라. Try honestly to see things from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